이 클립은 2023년 5월에 녹화한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힌트의 인터뷰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그 인공지능 CEO가 회사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실제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피터 아빌이 하니까 힌튼이 왜 안 될까요?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개에 대한 비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선형적인 걸 예측하다 보니까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 해요. 저는 네. 1902년 뉴욕타임즈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가 개발되는데 100만 년 또는 1000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 기사가 나온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가 나온 지 두 달 후에 비행기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1903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네. 어쨌든 지수적인 발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기 어려운가라는 거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드레이 카파시도 작년 11월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고 슬랙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텍스트로 소통하는 LLM, CEO LLM, 관리자 LLM으로만 구성된 자동화된 회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가 하는 회사에 이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저는, 네, 2019년에 그 안드레이가 테슬라 AI 데이에서 나와서 했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고 저한테 큰 이정표가 됐는데, 오퍼레이셔널 베이케이션. 실제로 음, 일은 하고 있는데 휴가다. 무슨 표현이냐면 데이터가 끊임없이 그 테슬라 차들로부터 클라우드로 올려오고 또 레이블링하는 몇 개의 작업들만 잘 해주고 나면 자동으로 트레이닝에 들어가고 모델의 음, 성능은 더 좋아지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디플로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한번 짜놓고 나면 엔지니어가 그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바라보는 일은 하고는 있지만 음, 사실은 레이블러가 레이블링 하는 그런 노동 말고는 어떠한 노동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자동화된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자가 발전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퍼레이셔널 베이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저는 지금 승주님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뷰티 브랜드 회사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고객과 텍스트나 뭐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어떤 응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AI를 적용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회사 비전을 자율주행 브랜드로 잡고 있어요. 어, 오토노머스 브랜드. 그런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자동화된 회사에 대한 상상이 음,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구글의 시니어 사이언티스트이고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의 후학을 양성하는 피터 노빅이 3월 초에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대로라는 발표에서 백 프로파게이션 가능한 조직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코드 수준에서는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자동으로 개선하게 하는 뭐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거가 지금 되는 시절이다.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차가 나오면 그 오차를 개선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게 안 되는 영역들이 그동안 있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문서화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그것을 다뤘던 사람들이 퇴직하거나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음, 구조가 바뀌거나 하면 유실이 되는 것들이다. 근데 이제는 그런 차이들, 디프들까지 다 추적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조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을 이 발표의 후반부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개조의 공정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의 공정 자체를 완전 자동화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자동화하려는 도구들. 그러니까 모두 정성님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다 똑같죠. 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걸, 풍경을 보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도 모두가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천을 짜고 있었지만 그 증기기관과 직조기계를 손에 넣은 그 새로운 계층은 당연히 그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 결과는 뭐 저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었고 AI 혁명도 어쩌면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어떤 지식노동혁명이 될 거라고들 얘기하잖아요. 프린트는 바퀴의 발명에 비견하긴 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지식 노동의 모든 형태가 다 바뀔 것 같고,
승주님이 방금 여기서 이 조직에도 백프랍을 할 수 있다란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업의 목적 역시도 어떤 불확실성을 끊임없는 확실성으로 계속 바꾸는 진화의 알고리즘이 지배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저희 뭐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빌드, 메저, 런도 빨리 시장에 나가서 실패해보고 거기서 얻은 러닝을 가지고 다음번엔 더 잘하고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백프랍 알고리즘 그 자체잖아요. 에러가 그렇죠.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하고 큰 에러가 있는 부분에 웨이트를 바꾸고 작은 에러는 놔두고 하면서 계속 저희가 옵티멀 포인트로 나가는 거니까 저도 기업 경영을 하면서 예, 어떤 뭐 고객 만족이라는 오브젝티브, 고객의 만족도가 사실은 로스를 낮추는 것과 동치인 그런 상황에서 음, 매일매일 이 조직의 저희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액션 플랜,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웨이트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들곤 근데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 피터 노빅의 발제랑 딱 맞는 부분이 나오는 게, 네, 어,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시스템이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네,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네, 불확실한 것, 특히나 LLM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헐루시네이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확실성을 추구할 것이냐. 그러한 네, 이야기를 그 자신의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특히 이게 As We May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1945년 바네버 부시가 핵폭탄이 터진 즈음에 기고했었던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핵폭탄처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써야 될 것이냐라는 상을 잡았던 As We May Think라는 글을 오마주하면서 했던 그렇구나. 발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네네, 그게 중요한 저작인데 네, 그것을 이제 오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이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조직 차원에서 백프로파게이션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고도의 엔지니어링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엔지니어링이라고 시스템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그 오픈 AI의 피터 웰린더 프로덕트를 만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게 아마 3월 24일이었네요. 오픈 AI의 출시 그 리듬을 돌이켜 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몰아쳤다. 이거를 보고서는 정말 갈아 넣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사람만 갈아 넣는다고 이걸 할 수 있나? 이러한 좀 의심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 그 피터 노빅의 발제를 보고서는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AI 관련된 도구를 개밥 먹기, eat your 음, own dog food라는 개념이 덕푸딩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만든 제품을 직접 써보면서 이제 네, 개선을 하는 것인데 복리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도구를 실제로 자신들의 업무에 쓸 수 있는 AI에 의한 증강 도구를 써가면서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걸 이제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사람은 부트스트래핑 전략,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좀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저,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C 컴파일러, GCC. 아, GCC가, 그쵸, 예, 존재하지 않는 아키텍처에 처음 컴파일을 할 때, 그 그쵸, 크로스 컴파일 하잖아요. 그냥 다른 아키텍처에서 걔 OP 코드를 에뮬레이션해서 컴파일러를 새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보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새로 그쵸, 그쵸. 생성하는데, 네. 예전에 샘 알트만이 그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마 스케일 AI CEO가 그 알렉산드르 RLH 왕, 예예 알렉산더 왕 그 친구가 음,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니까 다른 회사들아 너네들도 챗 GPT 만들려면 우리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사람 노가다를 좀 돌려야 돼라고 하면서 그런 상품을 소개하는 트위터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그때 샘 알트만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라지 랭귀지 모델 다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걔가 데이터셋을 생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애둘러서 얘기한 거죠. 더 그렇군요. 이상 인간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 무언가 위대한 날리지 베이스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더 노가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딥마인드도 그런 이야기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그 오리올 비너스가 플라밍고 만들 때 친칠라 70B에다가 10B 더 붙여가지고 80B 만들어가지고 웨이트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디스틸레이션이랑 또 다른 거지만
네, 이게 호환되는 어떤 것들이니까 쌓아 올리는 작업 같은 것들이 가능한 부분도 힌트니 말했던 그냥 이거는 복제하면 되니까 라는 네, 맥락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 그렇죠. GPT-3가 175빌리언, 걔는 확실한 데이터니까 사실 그렇죠. 그걸 용량으로 계산하면 4바이트 플로트를 썼다고 하더라도 한 6, 700기가? 700기가가 좀 안 되는 양에 불과한데 근데 인류사의 모든 난리지를 다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디스틸레이션이 지금 또 한동안 난리였었잖아요. 거대 모델이 만들어내는 신서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작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라든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요즘인 것 같습니다.